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기사를 읽고 정말 그 로비스트라든지 이런 대단한 분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계 인사라든지 의회 인사라든지 뭐 트럼프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고 도움을 청하겠는데, 자, 지금 우크라이나의 딜레마는 지금 대선이 미국의 11월 이제 첫째 주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과연 누구가 되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로비를 하고 누굴 만났는가,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side Ukraine Troubled Outreach to Trump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트러블, 고통에 처해 있는데 트럼프에게 지금 손을 뻗치고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outreach란 말. 원래 이제 reach가 도달하다 이런 뜻이니까 밖으로 손을 뻗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소통을 위한 노력 또는 지원 활동, 어떤 대상이나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손을 뻗는다. 이런 활동을 뭐라고 한다? outreach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봉사활동이라고 번역도 하고요. 또는 원조 사업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곤란에 처한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에게 손을 뻗고 있는 그 속사정을 한번 월드 기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트럼프 타워를 방문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래서 트럼프 타워에서 지금 뉴욕시티에 있는 타워에서 만났다. 그래서 9월 27일자 사진이 되겠네요. 자, 쟁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지금 카멜라 해리스냐 도널드 트럼프냐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점진적인 지원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말하겠냐면은 전쟁을 내가 끝내겠다 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입장이나 계획은 없어요. 근데 말만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우크라이나의 기대는 젤렌스키와 참모들은 해리스가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소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트럼프 쪽은 좀 급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또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익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인권, 민주주의, 뭐 인도적 그런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젤렌스키는 좀 이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트럼프 캠프에서는 정말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그 자원 광물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뭐 1조 달러 광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광물을 이제 제공을 해라 이거죠. 이게 공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에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고 그래요. 트럼프 캠프에서는. 자, 트럼프의 입장 변화. 자, 카멜라 해리스의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트럼프는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한 듯 했지만 최근 유세에서는 또 젤렌스키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애매모호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정치가가 또 사업가다 보니까 저울을 잘 잰다는 거죠. 자, 공화당의 관계를 보면은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는 공화당 인사들과 교류를 좀 시도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될 확률이 많다라고 또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리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 그다음에 린지 그레엄 이런 인사들과의 접촉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될 가망이 많다라고 조금 무게추가 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전쟁 관련 종결 이런 걸 지원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는 이제 제이디 벤스의 입장은, 자, 제이디 벤스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굉장히 젊은데 이분이 미국의 이제 벤처 자본가입니다. 그래서 러스트벨트 그렇게 어려운 그 퇴색된 공장지대에서 백인이 중산층인데 이분이 성공한 그런 사업가로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2023년부터 오하이오주의 후임 상원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 공화당 소속으로 되어 있고, 2016년에 발간한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로 이제 떴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작가로서도 유명하고 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점령된 영토를 러시아에 양도를 해라. 이것이 지금 공화당 측의 입장이라는 거죠. 벤스의 입장. 그러니까 차라리 땅 떼어주고 우리 남한과 북한의 그 38선 그런 중립지대가 있잖아요. DMZ라고 해서. 그런 것처럼
러시아에 그냥 영토를 떼어주고 평화 협정을 제안한다. 근데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땅을 뺏겼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공화당의 입장. 그냥 땅 떼어주고 종교를 짓자. 이렇게 일하는 입장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적 이익이죠.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트럼프의 경제적 탐욕에 호소하려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그런 자원, 광물 줘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2024년 9월 24일 지금 UN Security Council, 그러니까 UN 안보 회의에 참여해서 그 대통령,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설했던 장면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그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젤렌스키의 공화당 동맹 측 일부가 이제 인사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후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에 주목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린지 그레이엄 그 상원 의원은 이달 초 키이우에 그 젤렌스키와 함께 녹화한 영상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조 달러 상당의 광물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담보로 무기라든지 이걸 그냥 지원해달라, 뭐 이런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방금 이야기했던 제이비 벤스 상원 의원, 이분은 평화협정을 제안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영토의 광범위한 부분을 러시아에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무장지대, 그런 비무장지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그 재벌인 그 핀추크가 월 5만 달러면 한 달에 한 7천만 원? 네, 7천만 원 정도의 로비스트를 고용해가지고 미국을 방문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백악관 고문인 켈리앤 코네이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고문입니다. 공화당 캠페인 매니저, 전략가, 여론조사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사장님이자 최고 경영자였던 켈리앤 코네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재벌인 핀추크라는 사람이 월 7천만 원씩 주면서 고용을 해가지고 인사들을 만나고 로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또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정치에도 다 돈이 들어가고. 자, 그 기사 영어로 한번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ny nations keep a nervous eye on. 자, keep eye on.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뭘? 근데 nervous니까 좀 긴장하면서 좀 걱정하는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의 이제 presidential race,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을 지금 많은 국가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불안한 심정으로. 그렇지만 넌 어떤 누구도 have 가지고 있다. 뭘? as much as죠. 자, as stake 하면은 원래 stake란 말이 말뚝이란 뜻인데 이것이 이제 도박 용어로 사용되면은 이제 도박에 돈을 걸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다. 그래서 as stake 하면은요 in jeopardy. as stake 덩어리편으로 암기하면 좋아요. 그래서 덩어리편으로 as stake 즉 도박에 건 위험에 처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많은 as much as 뭔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없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만큼 이번에 그 상당히 그렇게 위험한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 도박을 건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도박을 걸었다는 것이죠. 즉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대선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데, 자, for them, 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the result, 그 결과가 could determine, 결정한다는 거예요. How, 어떻게 their war with Russia end죠. 어떻게 러시아가 end, 전쟁을 끝날 것인가. 그리고 their leader, 그들의 지도자들이 have spent month, 자, 많은 시간을 by for, 경쟁하면서 보냈다는 거죠. by for, 덩어리편입니다. by for, 어떤 것을 위해서 경쟁하다. 목표나 자원을 놓고 치열한 경쟁, compete for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y for 하면은 경쟁하다, compete for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떤 경쟁을 하고 있었냐면 서포트, 지지죠, 지원이죠. 보스 캔디데이트, 양쪽 그 후보자, 그 해리스과 트럼프의 그런 양쪽의 지지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몇 달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September 22, 자, 9월 22일 그때 프레지던트 젤렌스키 대통령은 arrived, 도착을 했어요. for a week long trip,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to the US, 미국에. 그래서 그의 아웃리치, 손을 뻗는 거죠. 도움의 원조 손길을 뻗었다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에게.
근데 그것이 이제 off the rail. 근데 그 원조 손길이 레일에서 지금 탈퇴했다. 즉, 벗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받아주는 척 하면서 또 삐치는 뭐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왜 그런 느낌을 가졌냐면, 젤렌스키가 이제 퍼스트 퍼블릭 이벤트, 첫 번째 공식적인 이벤트는 뭐였냐면, that they was a visit to an arms factory in Sacramento, Pennsylvania. 아하.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제 스크래톤이라는 곳에 이제 무기 공장을 방문했나 봐요. 근데 펜실베니아는 he toured along the state democratic governor. 그러니까 민주당 그 당시 주지사.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는 민주당 주지사인 조시 샤프리노라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조시 샤프리노인데 이분의 이제 그 투어를 따라서 이제 그 펜실베니아의 공장을 이제 무기 공장을 이제 돌았는데 그 비지트 그 방문은 allowed 허락했다. 젤렌스키가 express his gratitude 감사를 표시했잖아요. To all the American worker 그렇죠. 모든 그 미국 노동자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producing weapon for Ukraine. 아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전쟁 무기를 그 생산하는 그런 노동자들에게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옵틱, 자 옵틱이란 말은요, 원래 이제 물리학 용어죠. 옵틱이란 말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옵틱이란 말이 이제 그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또는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시각적인 영향. 원래는 광학이란 뜻이거든요. 옵티컬 안경의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어떤 영향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또는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옵틱이란 말은 이제 안경, 쉽게 말하면 광학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은 did not sit well with the Trump campaign. 트럼프 캠페인 선거 본부하고는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바로 펜실베니아는 바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텃밭인데 여기가 지금 스윙보트라 20개의 표가 좌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20개 정도의 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이기게 되면 20개의 그 대의원 수를 갖게 되기 때문에 미국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20개 표를 가져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스윙보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방문했다는 것은 이분이 지금 주지사도 민주당인데 여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무기 공장에 갔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을 이게 민주당 느낌이 있는 곳에 갔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옵틱스, 이런 그 분위기가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자, 예를 들면 the optic of the president visiting a disaster. 자, 대통령들이 지금 disaster, 어떤 재난 현장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는 매우 좋죠. 그러면서 어떤 compassionate, 그 공감을 표현하고 involved, 내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재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또 동정심과 참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옵틱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분위기. 이게 정치인들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옵틱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It seems he took offense. 그러니까 offense, 기분이 좀 나빴다는 거예요. 자, one member of Zelensky entourage tells time. 그래서 젤렌스키 이제 앙투라주란 말은 이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되겠죠. 그 수행원들이 멤버가 말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기분이 좀 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을 갔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와 말하라고 본인의 어떤 그 골프 치는 그런 말하라고라는 그런 휴양지에서 만남을 피하고 더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날 것을 요청한 것도 이 옵틱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라고 해서 만나게 되면 트럼프 캠프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전략을 이제 택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다니는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이죠. 자, take offense 하면은 불쾌하다 이런 수고로 많이 쓰입니다. 자, the reason seemed to be the venue.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venue, 장소, 이 개최 장소, 만남의 장소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스크랜톤은 the hometown of President Joe Biden, 바이든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아주 hotly contested battleground state. 그러니까 가장 뜨겁게 경쟁하는 그런 전투적인 주입니다. 이게 여기가 스윙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The day after Zelensky visit. 자, 젤렌스키가 방문한 후에 트럼프는 hold a rally. 그러니까
어떤 집회를 열었는데 펜실베니아에. 그리고 he accused Zelensky of side with the Democrat. 그렇죠. side with 편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 민주당원들의 편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자, he want them to win this election so badly. 자, 트럼프는 어때요? badly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고 몹시란 뜻이 있어요. 강조입니다. 매우 이번 선거를 이제 이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the next day 그 다음 날 그는 he renewed his attack. 다시 공격을 제시했는데 during a rally in Georgia. 이제 조지아주로 갔네요. 조지아주도 지금 스윙부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랠리를 이제 하는 동안, 즉 집회를 하면서 공격을 또 다시 하기를, 자, 분사구문 콜링 젤렌스키를 뭐라고 불렀어? The greatest salesman, 대단한 셀즈맨이다라고 불렀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도움을 줬잖아요. He has secured for his country. 그러니까 미국에 한번 와서 그의 조국을 위해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미국의 원조를 가져갔기 때문에 대단한 셀즈맨이에요라고 이제 부풀렸다는 거죠.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말. 자, every time he come to the United States. 그래서 미국만 오기만 하면 그는 he walk away with $100 billion. 그게 1000억 달러를 가지고 가네? 라고 트럼프가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drawing loud jeer, 아주 커다란 jeer, 냉소를 끌었다. from the crowd, 관중들로부터. 그러니까 관중들이, 트럼프 지지하는 관중들이 에이 하면서 이렇게 jeer, 냉소, 조롱을 했다는 거죠. 자, one of Trump ally on Capitol Hill. 자, 캐피톨 힐이 대문자였으니까 미국 국회의사당. 자, 미국 국회의사당의 트럼프의 ally, 측근들 또는 동맹들은 하우스 스피커, 대표적인 이제 하우스 스피커, 하우스가 대문자였으니까 하원 의장이 되겠죠? 마이크 존슨이라는 사람, 이분 52세 미국 하원 의장이 되겠죠? 이분은 나중에 called bid, 이 방문을 뭐라고 불렀냐면 Scranton on Act of Election Interference. 그러니까 선거 인터페런스, 간섭이다. 간섭의 행위다. 이렇게 이분은 이제 트럼프를 지원하면서 측근이 이제 말했다는 것이죠. 자, in mid-September, 그래서 이제 9월 중순 정도에 이제 폼페이오가 전 국무장관이죠. 트럼프 당시 travel to 키예브에 가서 he offered, 제공했다는 거죠. 젤렌스키에게 some practical advice, 실질적인 충고를 했는데 try appeal to American interest죠. 그렇죠. 미국의 interest, 이익에 한번 호소해봐라. not its value. 이게 민주주의라는 그런 가치가 아니고 이득적인 거. 아까 말했지만 뭐 1조 달러의 뭐 광물 자원이 있다. 우리가 줄게. 이렇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라고 호소를 하라고 충고했다는 거죠. 자, it has to be good old-fashioned greed. 이것은 굉장히 옛날식의 그런 탐욕의 방법이죠. 이게 결국은 인간은 탐욕적인 정치 상황을 자원을 줄게. 뭐 이렇게 그리드, 탐욕을 자극하라는 얘기죠. 자, 폼페이오는 told time after his meeting with Zelensky. 자,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만난 후에 타임즈에게 말하기를, 그렇죠. 옛날식 어떤 그런 탐욕에 호소해라. Asking for American help in the defense of Ukraine democracy. 그렇죠.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디펜스, 방어,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asking, 주어. Would not be likely to get Trump attention. 트럼프의 관심을 끌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그의 서포트 뿐만 아니라 그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It has to be good old fashioned. 좀 옛날 방식이지만 커머셜, 상업적이면서 profit driven, 이득을 쫓는, 그리고 인센티브를 좀 형성하면서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초래하면서 entrepreneurial, 참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이제 프랑스 말이 되겠죠. 우리가 말하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가. 그래서 도전적인 정신을 가진 사업가를 영어로 entrepreneur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프랑스 말입니다. 근데 프랑스 말을 이제 영어로 이제 차용해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너리의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entrepreneurial 하면은 이제 기업가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entrepreneurial 모델,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의 어떤 모델. 그러니까 사업가는 give and take잖아요. 내가 이걸 주니까 너 나 달라.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라 이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sustainable place, 참 멋있는 말이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금 지속 가능한 그런 플레이스, 장소죠. 그것을 전달하려면 이러한 돈이 되는, 이는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이런 탐욕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이 사진은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폼페이오를 만나서 계속적인 지원을 좀 해달라고
감사하는 인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좀 내용을 좀 요약해서 대선을 앞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로비를 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만난 사람들이 어떤 특권들이 어떤 제안을 했는가 그리고 이제 어디다가 줄을 대야 될 것인가를 본능적으로 알 텐데 트럼프에다가 많이 좀 의지를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또 대선이 뭐 트럼프가 좀 또 유리하다 이런 말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상황을 보고 또 트럼프가 또 유리한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쪽에 지금 라인을 대고 있는 느낌이 좀 드니까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쪽 로비스트를 대동해서 다녔고 하니까 자, 그런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고 결국은 국가 질서에서는 돈, 경제 이 돈을 줘야 모든 걸 지원할 수밖에 없구나. 또 이런 냉혹한 현실을 또한 알게 되었네요. 그런데 민주당 쪽은 민주주의 가치, 이런 밸류를 가치를 강조하고 나토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가치가 좀 안 맞는 거죠. 공화당하고 이 가치냐, 이 이익이냐 이런 상충하는 장면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었던 또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